반갑습니다. 랜덤엔터 TV 원장 박우상입니다. 자, 오늘도 여전히 우리 랜덤엔터 TV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36년 노하우의 토지 박사 여러분들에게 이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다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부산의 강서구 쪽에 요즘 농지법이 개정이 되니까 제 주변에 이제 우리 구독자나 우리 또 공부하는 학생님들이 연락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또 상담 신청도 많이 와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농지가 농지법에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농지법에 걸리는 거 아니냐, 혹시 또 내가 또 벌금 내는 거 아니냐, 이걸 내가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느냐, 아니면 이제 어떻게 이걸 임대를 줘야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강서구에 있는 농지가 내가 이게 앞으로 가치가 있겠느냐, 또 이제 이걸 뭐 수익성이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열이면 열 중에 9은 정말로 제가 볼 때는 땅을 잘못 투자해 놨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부산의 강서구에 과연 농지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오늘은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가 이제 강서구인데요. 이제 이렇게 강서구입니다. 그런데 원래 강서구가 제가 좀 일어나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자, 이게 이제 부산이 전체가 이렇게 부산인데, 네, 부산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제 동부산이라고요, 우리가 원도심이라고, 그다음에 이쪽이 이제 서부산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낙동강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을 이제 강서구라고 하죠. 이쪽을 강서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다시피 원래 이제 이 낙동강의 다리를 건너면은 일부분을 이제 우리가 농지를 김해평야라고 그랬습니다. 김해하고 같이 붙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공항이 있고, 이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바다를 끼고 있는 이제 녹산공단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신호공단, 녹산공단, 이제 이런 이제 곳들이 이제 매립이 돼서 도시가 만들어져 있는 이런 곳이 있었는데, 일반 농지는 그냥 김해평야라고 그랬습니다. 경지 정리대가 있는 농지. 예. 그런데 이제 여기 강서구의 농지가 이제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두 가지의 형태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멀리서 볼 때 보시면요, 거의 이렇게 넓게 집단화되어 있는 농지가 있는 반면에, 자, 이런 겁니다. 전부가 집단화되어 있는 이런 농지들입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자, 여기도 맥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집단화된 농지고, 둔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집단화된 농지고, 여러분들. 자, 이제 이게 김해 쪽으로 가도 이렇게 이제 집단화되어 있는 농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농지들은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경지 정리가 되어 있는 농지입니다. 경지 정리가. 나중에 제가 이제 다시 이제 멀리 당겨서 볼 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경지 정리되어 있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맹지에 이렇게 도시 개발에서 1단계 사업하고 2단계 사업도 다 농지였거든요. 이걸 보고 파밭이라 이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도시개발 사업으로 지금 맹지가 이제 국제 자유도시로 이렇게 약 한 197만 평 정도가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 또 지금 마찬가지로 그냥 론인데 이게 또 357만 평이 요게 에코 델타시티로 해서 지금 진수도시로 이제 지금 또 진행이 되고 있고, 가운데 이렇게 또 스마트 시티가 또 국내에서 2개의 지금 이제 실정 시범단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이제 놀차도에서 번방동이나 이렇게 이제 그 경마장 옆으로는 또 농지들 이런 것 산을 같이 해서 172만 평이 이제 이게 물류도시로 해서 국제 물류도시로 해서 또 이것도 다 이렇게 결국은 논들이 전부가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이제 국책 사업이죠. 그러면서 지구단위 계획 사업으로 전부 수용이 다 됐습니다. 수용. 네. 개인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수용이 다 되는 이런 이제 형태인데, 이제 결론은 남아있는 농지를 가지고 이제 강서구에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결론은 경지 정리된 땅은 지구단위 계획 사업으로 수용이고, 네. 다 수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앞으로도 지금 남아있는 땅들이 전부가 거의 경지 정리되어 있는 땅은 수용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쉽게 농업진흥구역이다. 절대농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강서구에는 그놈 경지 정리만 되어 있느냐? 결국은 강서구의 농지는 이렇게 본낙동강을 끼고 있는 거는 이렇게 거의 이제 이 부분에는 이제 그 우리가 농지를 끼고 있는 제방이 하천 뚝과 제방을 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는 이렇게 땅을 쓸모가 있는 땅이 이제 이렇게 없고요. 선악동강을 끼고 있는 이렇게 중사도라든지 여기 중림동, 죽동동, 그리고 식만동 이쪽에 이제 쭉 따라 내려오죠. 그다음 둔치도를 끼고 있는 이런 데로 선악동강을 끼고 있는 쭉 강변 쪽으로는 땅이 이렇게 경지 정리가 되지 않은 이제 일반 농지가 이제 경지 정리되지 않는 이런 토지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강을 끼고 있으면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러 보면 요걸 절대 농지, 이런 걸 이제 상대 농지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에 절대 농지가 어디 있고 상대 농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강서구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에코 델타 시티와 이 뭡니까 맹지의 2단계 사업이라든지, 또 여기 지금 또 예를 들어서 도로가 지금 대저대교로 가는 식만에서 이 도로 계획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이제 국책 사업에서 나오는 이축권이 있습니다. 이축권. 이제 이축권이 있는데 그 이축권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땅이 결국은 이제 경지 정리가 되지 우량 농지가 아닌 경지 정리되지 않는 농지를 이제 이 주권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이게 뭡니까 일반적인 취락지역이 형성되어 있는 부근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형성되는데, 결국은 이 선악동강 줄기로 해서 뷰가 좋은 그리고 이제 그런 땅들이 이제 이렇게 진다 하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제가 그러면 지금부터 이 땅을 밀어보겠습니다. 자, 밀어보면 이렇게 이제 아래쪽에는 이 부분이 이제 에코 델타 시티 부지로 다 조성이 돼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지요. 요게 357만 평인데 여기도 과거에 다 농지였습니다. 맹지에서 1단계, 2단계 사업도 다 농지였고요. 여기 이제 국제물류도시 같은 경우도 농지로 이제 돼 있는 것들을 전부 이렇게 형성이 됐고요. 그럼 남아있는 땅이 이제 위쪽인데, 그러면 결국은 이 서부산 고속도로와 이 우쪽에 북부산 고속도로 중간에 있는 농지들이 남아 있는데, 자,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멀리 보면요. 경지 정리대가 있는 농지냐 아니냐 따라서 이제 땅의 가치는 달라진다. 여기 보십시오. 이런 것들은 전부가 넓게 분포되어 있는 집단 농지로서 경지 정리된 농지입니다. 자, 제가 밀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농지는 이제 아까 이제 예를 들어서 나중에 도시개발 사업이 된다 하더라도 다 수용될 수 있는 땅이라고 보면 되고요. 또 그리고 이런 경지 정리된 땅은 이거는 또 이 우량 농지라 해가지고 이축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런 데는 이축권 사업도 할 수가 없는 땅입니다. 말 그대로 도시지역의 자연 녹지의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국토계획법상의 개발 제한 구역법을 받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기는 분할도 2000제곱미터 이하로는 분할이 안 되거든. 여기는요. 분할법에 의해서 여기는 경지 정리된 우량 농지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여기가 사실은 이제 국제 자유 물류 도시로서 약 880만 평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 이제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 지금 보면은 공항 쪽에 지금 대저 1동, 2동을 같이 끼고 있는 체육공원 있죠. 강서 체육공원을 끼고 있고, 이제 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3호선이 오는 이제 이 주차장, 여기 부분에 경지 정리되어 있는 이런 땅은 이제 연구개발 특구부지를 해가지고 요게 이제 지금 167만 평이 이제 요게 계획대가 있는데 이것도 다 경지 정리되어 있는 땅은 다 수용이거든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지역도 복합 이제 유통산업단지인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경제 정리되어 있는 땅은 다 수용입니다. 경제 정리가 되지 않고 중간에 이제 이 집들이 조그만하게 있는 것들은 나중에 같이 수용이 들어가겠죠. 그렇지만은 넓게 분포되어 있는 주거지역 이런 거는 다 나중에 다 농지의 주거지역 이런 건 다 채척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자, 여러분들 여기 맹지 쪽에도 에코 델타 시티 쪽에도 다 채척됐거든요. 지금 맹지, 뭡니까? 에코 델타 시티 쪽에서도 요렇게 이제 기존 마을이 형성돼가 있는 이제 이렇게 이제 보상의 체계가 어려워지고 이렇게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런 데는 전부가 채척되거든요. 이거는 개발 사업에 안 들어간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빼고 난 또 마찬가지로 여기도 맥도잖아요. 이 맥도 이 지역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넓게 분포되어 있는 이런 이제 농지도 다 나중에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는 여기는 도시공원으로 조성한다. 250만 평을. 이게 이제 얼숙도라 하고 같이 합해서 도시공원 조성한다. 옛날에 여기 맥도가 원래 등록 엑소포를 유치하기로 했는데 이게 등록 엑소포 계획이 지금 이제 북한 제2단계 사업 쪽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도시공원으로 사업을 조성한다. 이런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지금 경제 정리되지 않는 땅이 이렇게 강 쪽으로 끼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요. 자, 여러분들 이제 지적도를 보면요. 자,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이제 경제 정리가 돼 있는 곳과 안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다 좌측에는 경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오른쪽에는 쭉 따라서 강 따라서 이제 이 오른쪽으로는 경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축권 사업으로서 이쪽 라인에서는 지금 비아조라든지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모든 이제 지금 현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중요한 이런 카페 같은 것들이 이 지금 그 거리 골목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제 여기는 이축권 사업을 할 수가 있는 데라 이 말입니다. 이제 그것도 뭐 여러 가지로 또 이제 심의를 가지고 만일에 이제 철새 도래지로서 등급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는 제게 이제 우리 랜덤멘토 TV를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이제 다 가르쳐 드릴 거거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는 제가 이 카카오 맵으로 가지고 이제 제 1탄으로 제가 이제 카카오 맵으로 이제 강서구의 농지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 이걸 제가 이제 지금 북부산과 서부산 고속도로 주변으로 해서 제가 카카오 맵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 2탄을 바로 또 제가 녹화를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제 2탄은 토지 이음을 보고 이제 제가 그걸 하나하나 이제 뭡니까 규제 사항들을 보면서 바로 내일 또 올려드릴 테니까 2탄에서 여러분들 다시 이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부산 강서구 농지에 대한 종류와 이용 가치, 그 다음 앞으로 활용도, 그것도 어디가 개발 호재인지, 투자처는 어딘지 어제 대충 이야기를 했고요. 어제는 이제 카카오 맵으로 이제 가지고 제가 주변을 이제 분석을 해줬는데, 오늘은 이제 토지 이음으로써 루리스, 그리고 UPIS, 도시 계획과 같이 그러면 이제 어느 동네가 이제 경지 정리되어 있고, 어느 동네가 경지 정리가 안 돼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지역에 또 어느 곳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인지 이런 것들을 제가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토지 이음인데요. 이 토지 이음을 가지고 강서구 쪽에 원래 이제 이렇게 멀리 보면요. 이게 이제 마술을 부리거든요. 이 토지 이음에서 지번이 올라오지 않는 이렇게 색깔로 가보면요. 용도 지역만 이렇게 떠오르거든요. 용도 지역만 떠오릅니다. 용도 지역만 떠오르는데 그 용도 지역을 떠오르면서 이 본록동강, 선악동강을 보면서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자연 녹지가 어디냐. 그럼 강서구에는 이제 색깔별로 노란색 거는 주거 지역이고
그리고 이제 에코 델타 시티가 이 라인이 에코 델타 시티고 맹지 국제도시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색깔이 들어와 있는 데는 도시계획이 이루어진 곳이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데고요. 중간에 이렇게 텅 비어 있는 데는 지금 농지고 주거지역 마을이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강서구에 그러면은 개발 계획이 없는 곳, 지금 현재는 그냥 농지로 있는 곳, 여기에서 이제 경지 정리된 곳은 어떻게 이제 분류가 되고, 그리고 경지 정리되지 않는 논 주변에는 이제 철새 도래지나 문화재나 또 이렇게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 한번 제가 땡겨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멀리서 보고 이제 여러분들 보면은 그냥 용도 지역만 이렇게 떠오르거든요. 그럼 강서구에는 이렇게 농도 지역이 자 일종 주거 지역을 하면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곳은 이제 일종 주거 지역입니다. 이렇게 이제 주거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당겨서 보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거의가 이제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강서구는 이렇게 보시면요. 거의가 주거 지역을 뺀 나머지는 거의가 자연 녹지 지역이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제 원래 농지가 이렇게 이제 에코 델타 시티로 해서 도시계획 사업을 하고 있고, 요 아래쪽은 이제 맹지 국제도시로 또 도시계획 사업을 지금 1단계, 2단계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 이제 오션시티 자리고요. 신호지구고, 요 녹상공단이고 하는데, 과거에 이제 이렇게 완전 기배평야가 이렇게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진행되는 중에서 도시계획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밀면은 이제 지번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지번이 올라오면은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저 현재 도시계획이 이루어지는 곳은요, 이제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럼 여기서 봐보십시오.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이렇게 묶개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서부산 고속도로와 북부산 고속도로 사이에 보면요, 토지거래 허가지역 묶인 데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라 이 말입니다. 예, 그렇죠. 여기가 이제 보시면은 여기 영구개발 특구부지로 이번에 여기가 여러분들 167만 평의 영구개발 특구부지고요. 여기는 지금 복합유통산업단지로 67만 평의 복합유통산업단지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요 아래쪽에는 항공 클러스터를 해가지고 항공 클러스터 사업부지라고 되어 있고요. 이 아래쪽에는 둔치도입니다. 이 둔치도의 생태공원 조성 사업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여기는 이제 송정 쪽에 송정역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부산 진역이 이제 CY 부지, 컨테이너 야적장 부지가 이쪽으로 이제 올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금 묶어놓은 거거든요. 도시개발 사업이 국책 사업으로 지금 그러면 이제 도시계획 사업이 이루어질 곳에 이렇게 토지거래 지역으로 이렇게 다 묶어놨습니다. 또 마찬가지로요, 여기 가덕도도 전체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가덕도도 마찬가지로 공항이 대항으로 해서 신공항이 들어갈 계획이 잡히가 있으니까 가덕도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렇게 묶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번을 이렇게 올리면은 이제 일단은 보이는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보이고요. 또 지번이 올리면은 이 지역에서 이제 지구구역이 떠오릅니다. 지구구역이 떠오르면은 강서구에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은 문화재 영향 검토 지역이라는 곳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과연 이제 문화재가 이렇게 띠를 가지고 검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재 검토구역이 있습니다. 이 문화재 검토구역 쪽에는요, 거의 이제 경지 정리가 되지 않는 땅 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의가요.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이주권으로 가지고 행위를 할 수 있는 동네가 이 동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 내가 그러면은 경지 정리되지 않은 땅들이 이쪽으로 많이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 문화재
검토 대상 지역, 요 지역에 앞으로 이주권을 어떻게 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등급이 또 있어요. 여기서 등급이 1, 2, 3, 4, 5, 6, 7등급이 있는데 그 등급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문화재가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문화재들이 지정문화재도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요. 지정문화재가 있고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문화재 보호구역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 문화재 보호구역이 있고 지정문화재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재 보호구역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문화재를 보호하는 구역이 있고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고 강서구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중사도가 있는데요. 이게 선악동강 주변으로 보시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좌측으로는 경지 정리가 딱 돼 있는 땅입니다. 이걸 보고 우량농지라 그래요. 이거는 이런 땅들은 앞으로 전부 다 수용이 될 땅이고 수용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는 우량농지이기 때문에 만일에 이주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기는 이주권 사업을 할 수가 없는 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농지로면은 농업진흥구역이고 절대농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여기는 1차 가공산업에 가는 것들 이외에는 일체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는 경지정리, 여기는 또 분할을 하더라도 200평 이하로는 600평 이하로는 분할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는 분할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이 낙동강의 서낙동강 쪽에서 이렇게 우측, 도로, 2차선 도로의 우측에 보면요. 경지 정리가 되지 않는 이런 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량농지로 취급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는 이 도로를 끼고 있으면서 대지를 끼고 있는 칠학이 형성되어 있는 이 주변에는요, 이제 이주권 사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를 보시다시피 작게 분할이 됐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대지로 가지고 이주권 사업을 하는 지역이라 보시면 돼요. 봐보십시오. 대지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번에 이제 이주권 사업을 해서 허가가 나가지고 집을 짓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오른쪽에 이 좋은 뷰를 이용을 해서, 이 뷰잖아요. 이런 뷰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 이주권을 쭉 가지고 강변마당이라든지 여기 앙코르텍이라든지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요. 지금 현재 이런 부지들은 다 이주권 사업을 하는데 여러분들 좌측에 보이는 이런 이제 경지 정리되어 있는 땅은 그냥 절대농지고 농업진흥구역이고 이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서구에는 여러분들 앞으로 이렇게 선악동강을 끼고 있는 중사도라든지 여기 보시면 비아조라든지 이런 것을 이 도로를 끼고 있으면서 경지 정리되지 않는 이 도로에서 쭉 보시면서 가는데 그 중에서도 문화재를 보호하는 구역이 있고 문화재를 보호하는 구역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과 지정문화재가 있는 곳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구역들 이런 것들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가 문화재 보전 영향 검토 지역이 또 이렇게 다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 강변을 따라서. 그럼 여기서 또 문화재 보전 구역에서 심의를 받아야 될 곳이 있고 청수를 제한받는 곳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강서구에는 토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강서구 쪽에 제1탄 쪽에는 여러분들 카카오 맵으로 가지고 위에서 위성 지도를 보면서 이제 이 강서구의 땅에 여러분들 절대 농지 특히 경지 정리된 땅 그리고 경지 정리되지 않은 땅 그리고 그게 이제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평생 농사만 지어야 될 땅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또 만일에 거기에 가지고 있다가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수용돼야 당해야 될 땅 그런 것들 또 아니면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땅이 앞으로 에코델타시티나 맹지국제도시나 연구개발특구라든지 복합유통산업다라든지 전부 모든 그런 것들에 인해서 이제 내가 이제 인프라가 강한 강변 쪽에 이주권 사업을 가지고 만일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땅은 이제 완전히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요. 이제 더 이상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은 강서구 쪽에 특히 이제 가덕도 쪽에는 또 제가 3탄으로 또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덕도의 농지의 이용의 효율적인 가치. 이제 그리고 이제 제주 제2
신공항이 만들어지는 주변의 배후의 농지가 가덕도에는 어떻게 형성될 거냐 하는 것들, 또 어디가 이제 수용될 것이고 어디가 이제 앞으로 이용 가치가 있고 개발 호재가 있느냐, 이런 것들은 또 제가 3탄으로 또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또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기대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강서구 지역, 그러니까 요즘 핫한 동네인데 강서구 지역의 농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아서 1탄, 2탄, 3탄의 특집으로 지금 강서구 지역의 농지의 성질, 그리고 그 농지의 앞으로의 개발 호재 지역과, 그리고 수용될 땅이냐 개발될 땅이냐 또 이주권을 이용을 할 수 있는 땅이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강서구 쪽에는 특히 낙동강 줄기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 낙동강 줄기를 끼고 있는 자리는 문화재라든지 철새 도래지에 대한 그런 구역이라든지 문화재 행성 변경 대상 구역으로 권리가 있는 땅들도 있고요, 문화재 보호구역도 있고, 이런 것들이 그 농지로 주변으로 다 권리가 있다는 것을 제가 1탄, 2탄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1탄과 2탄에서 이야기하는, 1탄에는 제가 카카오 맵으로 가지고 위에서 위성으로 보는 강서구의 농지에 대해서 제가 할 곳과 하지 말아야 될 곳, 경지 정리된 곳과 경지 정리되지 않는 곳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고, 수용될 때와 수용되지 않으면서 이주권을 쓸 수 있는 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2탄에는 제가 특히 이제 토지 이용, 그러니까 루리스라든지 토지 UPIS를 가지고 이제 규제사항에서 토지 이용 계획에서 일어나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냐 아니냐, 여기는 연구개발 특구구역이냐 여기는 유통상업단지역이냐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이제 앞으로 여기는 수용될 지역이냐 여기는 앞으로 보상이 나올 때냐, 아니면 이 자리는 앞으로 이주권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자리냐, 이주권 가지고 사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이게 철새 도래지의 행상 변경 구역으로 들어가 가지고 또 청수 제한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심의를 받아야 될 땅도 있고, 허가가 아예 안 나는 땅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제가 하나하나 조목조목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오늘 이 방송을 처음 보는 분들은 제가 강서구 농지의 심층 분석이라는 1탄과 2탄을 먼저 우리가 올려놨습니다.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강서구의 농지, 그리고 지금 큰 개발 사업의 호재 지역과 연관되는 것들을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1탄과 2탄 지역에서 이야기하는 데는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에, 그러니까 농지면서 그린벨트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드렸고, 오늘은 강서구 지역에서 유일하게도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곳이 있다는 거지요. 그럼 거기가 어디냐? 가덕도입니다, 여러분들. 특히 가덕도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가덕도 지역은 또 요즘 신공항 특별법으로 해서 신공항으로 유치가 되면서 그 지역에 이제 신항과 붙어불려서 이제 국제 관문공항으로서 특히 동남권 메가시티의 요청주로 진행되는 사업부지로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이제 가덕도 지역이 전체가 수용될 때가 있고, 이주단지가 갈 동네가 있고, 또 체육시설로 골프장 자리가 갈 때가 있고, 또 성북동, 동선동, 룰차도 쪽으로 가면은 또 포토시티 존으로 해서 그쪽 지역이 상업, 비즈니스, 유통 이런 곳으로 갈 동네가 다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덕도 쪽에는 이제 제가 이제 지도를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토지 이음을 제가 보면서 가덕도 쪽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자, 이제 이게 토지 이음이 참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가덕도 쪽에는, 자, 개발제한구역이 이렇게 이런데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용도 지역을 이렇게 밀어보면요,
이제 이렇게 열어보면은, 멀어요, 지금요. 네, 자연 녹지 지역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강서구 쪽에는 개발 제한 구역이 있는데요. 개발 제한 구역으로 이제 구역이 들어가면은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개발 제한 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봐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지금 너무 멀리 있으니까 잘 안 보여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이제 눈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네요. 자, 요즘 조금 땡겨놨으니까 좀 잘 보입니다, 이제. 자, 그러면 제가 가덕도 쪽을 이렇게 섹터를 가지면서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덕도 쪽이 이렇게 보시면요. 전체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이 동네가. 예, 이 동네가 전체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기가 있다. 자, 봐보세요. 자, 가덕도는 이렇게 공항이 들어오면서 눌차도를 비롯해서 전체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제가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금 쳐놨거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고요. 신항이 이제 신공항이 들어오는 이게 대항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동선동 성북동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문 쪽이 있고요. 여기 두문 지역이라 하지요. 천성동인데 이제 결국은 위쪽에는 결국은 산인데 가덕도도 이 아래쪽은 이제 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논들이 있는데 여기는 이런 논들이 이제 이런 논들이 보시면요. 이제 자, 보십시오. 지금 이제 주거지역을 끼고 있는 옆으로 이런 논들이 있는데, 이런 논들은 이제 강서구와 같이 경지 정리된 땅이 없습니다. 가덕도는. 그리고 여기는 또 보시다시피 이렇게 자연 녹지 지역에 여기는 또, 자, 이거 제가 논을 어떤 거 하나 이렇게, 이렇게 제가 논을 제가 한번 여기서 전이라고 하는 걸 한번 토지 이용 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도시지역의 자연녹지만 권리가 있지요. 여기는 자연녹지의 도시지역에 개발제한구역에는 없습니다. 여기는. 그런데 이제 요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요게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묶인 게 이제 신공항 및 공항복합도시 조성사업 예정지구라 해가지고 공항복합도시라는 거거든요. 그 예정사업지역으로 이제 이렇게 묶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덕도 지역에는 이제 만일에 개발을 원하시면은 결국은 이 지역에는 이제 여러분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움직여야 된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가덕도에는 이렇게 지금 현재 농지면은 자연녹지입니다. 자연녹지의 농지는 도로만 있으면은 건축 허가가 납니다. 가덕도에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가덕도에는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이 강서구 쪽에 우리가 맹지나 이제 강동이나 이런 데는요, 이제 모든 이제 그 농지들이 개발 제한 구역이고요. 자, 가덕도에 이제 제가 하나 농지를 한번 쭉 돌아보겠습니다. 눌차도가 있는데 눌차도 산 이쪽에 아래쪽은 또 농지고요. 여기 보면 동선동 성북동이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은 주거지역을 빼고 있는 나머지 이 아래쪽은 다 농지입니다. 이렇게 이게 다 농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자연녹지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보시면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도로를 끼고 있는 농지 같으면 건축 허가가 나는데 여기도 이제 포토시티를 해가지고요. 여기도 수용되는 지역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앞으로 수용될 곳이 어느 라인까지가 수용될 건지를 잘 아시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수용해서 빠지는 동네는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이 라인을 쭉 빠져가지고 이 끝자락까지 와서 위에 골짜기 안까지는 수용이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데에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 정보를 보시면서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천성동 두문이죠.
두문 쪽에도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주거지역을 뺀 나머지는 계단론들이 있는데, 요런 데가 이제 두문은 이렇게 이제 서쪽을 보고 있는 데거든요. 서쪽을 보고 있으면서 일몰, 그러니까 이제 일몰, 석양이 지는 부분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해서 요 동네는 또 그래서 인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는 도로만 있으면은 건축이 다 되거든요. 자연녹지 지역에 노는요. 그렇기 때문에 요 동네는 도로만 있으면 다 건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이런 데에 이제 요런 지금 끝자락에 있는 이런 데는 신항만 개발 사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이런 데 땅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천성지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천성지구가 있는데 이 천성성이 있습니다. 여기가 문화재가 있거든요. 요런 동네를 조심을 해야 됩니다. 같은 여기 논밭이 있더라도 요 천성성이 있는 문화재 구역 지역은요, 요런 지역을 이제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게 토지 위험에 이런 부분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토지 위험에서 제가 천성 쪽에, 두문 쪽에 문화재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천성동 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 문화재가 여기서 보시면은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지역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문화재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이게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는 그렇게 겁을 낼 필요 없어요. 이 지역에서 문화재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보호구역이 있는데 여기서 또 문화재가 영향 검토가 있고요. 문화재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문화재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천성입니다. 여기가 성입니다. 이게 요 라인에 들어가는 거는요, 건축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 안에 들어가는 농지는 건축이 안 됩니다. 이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보호를 하는 구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반경 500m는 이렇게 반경 500m는 행상 변경 구역은 겁을 낼 필요가 없거든요. 같은 농지라도.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행상 변경하는 이제 허가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면 안 되는데, 할 필요 없는데, 보호구역으로 들어가는 이게 이제 성이 있습니다. 여기는 반드시 조심을 해야 되고요. 이 아래쪽에 보면은 바다 뷰가 너무너무 좋은데요. 여기도 보면은 여기도 이제 보면은 이 뭡니까 이제 신항에 대한 건설 예정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럼 여기 봐보세요. 제일 아름다운 이 끝자락에 이런 논이, 이 전담 농지가 여기 보면은 신항의 건설 예정 지역이라고 이렇게 딱 걸려버려요. 여러분들. 이런 데는 절대 투자를 하면 안 되거든요. 자, 이런 밑에 아래쪽에 이런 땅들은 전부 신항 건설 예정 부지로 들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건축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땅들은 여러분들 조심해서 이런 데 가덕도 갈 때는, 자, 가덕도 갈 때는요, 신항 건설 예정 부지라는 곳에 여러분들 가시면 안 되고, 여기에 문화재 보호구역에 이 농지는 가시면 안 된다. 요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들은 또 자세한 것들은 제가 시간상으로 또 다음에 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덕도는 일단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전체가 앞으로 뭡니까? 지금 현재 가덕 신공항이 들어오는 부지고, 그리고 가덕도 항공 클러스터가 이제 지금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인천공항, 영종도와 관련되어 있는 인천공항 같은 클러스터, 비즈니스, 그리고 에어시티,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개발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 가덕도와 연계되는 대통로, 그렇죠. 연육교, 그 다음에 어반 루프,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오는 이제 거제도에서 들어오는 남부 내륙철도와 연결되는 것, 그리고 지금 현재 진해와 마산과 그리고 금화대교 연결되는 거,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가 또 신항에서
이제 그 신항이라 하는 거는 여러분들 신항과 송정역을 연결하면서 들어오는 에타가 면제되는 고속도로가 들어오는 거. 녹산 쪽에서 또 이렇게 이제 전철이 또 연결돼서 그렇죠. 하단 쪽에서 녹산으로 해가지고 에코 델타 지금 이제 맹지 2단계 사업을 해서 지금 이제 녹산으로 들어와서 이제 가덕도로 들어오는 이제 철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가덕도에 수용이 될 자리, 수용이 안 될 자리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공부하셨다가 투자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덕도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1000제곱미터 미만은 이제 텃밭 주말 농장으로 취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기 때문에 예지인들 특히 30km 반경 이상 되는 곳에 살고 있는 분들, 특히 예지인들은 앞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제 농지 같은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을 사게 되면 허가를 받기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임야는 1000제곱미터 이상을 취득을 하면은 예지인들이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앞으로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농지를 가지신 분들이 아직까지 만일에 건축이 안 돼 있다면은 이제 그 가덕도에 만일에 내 토지가 수용이 될 가능성이 많다 하면은 지금 대안 같은 데 가보면 건축 붐이 일어나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지만은 건축 행위를 하지 말라는 지금 조항은 없고요. 개발 행위를 주지 말라는 아직 그런 이제 구역은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나중에 저게 이제 공람이 되고 이제 실시설계가 되고 이제 지적 고시가 돼버리면은요, 이제 그때는 이제 말짱항입니다. 여러분들 허가를 받고 싶어도 안 되고 이제 농지 상태에서 나오는 보상금과 대지에서 나오는 상태에서 보상금은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걸 참고를 하시면서 재산 관리를 하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하는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구독을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아무 시나리오가 없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서 계획 없이 그냥 적극적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그리고 너무 자세하게 알려드리면은 또 너무 이제 투기 조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이렇게 상담 신청해 놨잖아요. 여러분들 상담을 신청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들 다들 부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